이번에는 키 이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키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입력 상자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입력 상자에 키패드를 띄워서 값을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키 값이 들어오는데 키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키 코드 0번이라고 하면 0이라는 숫자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알파벳 눌렀을 때, 뭐 이런 것들이 키 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을 전달받아서 처리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onKey down이라든가 뭐 이런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정의하면 시스템에서 이 키가 눌렸을 때 이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게 돼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거에서 on my event라고 하는 데서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 다음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onKey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한참 내려가야 되나요? 자, onKey down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게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키가 눌렸을 때 지금 이 이벤트가 처리가 자,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onKey dow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자, 이제 if라고 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그 교환에서 봤던 것처럼 키코드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키코드라고 하는 게 키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 자, 상수로 자, 키코드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코드 밑줄 긋고 백이라고 하면 자, 시스템 백 버튼이 눌려졌을 때 이게 호출됩니다. 그래서 toast.makeText 그 다음에 this라고 하고요. 자, 시스템 백 버튼 눌림 이렇게 하는 이 텍스트가 표시가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length long show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return true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return false로 하도록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시스템 백키가 눌렸을 때 자, 요 부분이 호출되는데 자, 여기서 return true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좀 동작을 다르게 하게 돼요. 자, 한번 가서 해볼까요? 자, 단말 쪽으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했고요. 자, 여러분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자, 시스템 백키를 누르면 자, 요 메소드 여기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죠. 근데 여러분의 화면은 이 메인 액티비티는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중간에서 가로챈 다음에 리턴 true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onKey down이라고 하는 게 다른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시스템 백키를 누르면 원래 화면이 없어지잖아요. 화면이 안 없어지도록 만들 수 있고요. 다른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종료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앱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키 값이 입력됐을 때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자, 그것 중에 시스템 백키나 이렇게 홈키가 있기 때문에 자, 그것도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에다가 자, 우리 입력 상자 하나 넣어 볼게요. 그래서 입력 상자를 왼쪽에서 하나 갖다가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plain tex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여기에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자, 마지막에 추가를 해 볼까요? 자, 마지막에 추가해 봤더니 없어져 버렸네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edit text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죠. 자, 여기 가서 자,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디자인 화면으로 다시 와봅니다. 맨 밑에 하나 있네요. 그죠? 자, 맨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맨 밑에 텍스트는 없애주고 그 다음에 input 타입은 자, 어떤 키패드 종류가 뜨게 할 건지인 거죠. 텍스트로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입력 상자가 보이죠. 근데 이 입력 상자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 색상 같은 걸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색상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죠. 자,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종류별로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가서 자, 여기다 컬러 값을 먼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가서 보면 디자인 탭에서 입력 상자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가서 자, 컬러라고 하는 거를 자, 오렌지 색깔로 선택하고 OK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색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아니라 저기로 가서
드러블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까요? 자, bottom bar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넣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게 입력상자냐? 입력상자예요. 입력상자인데 배경을 이미지로 집어넣은 거죠. 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이제 드러블이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넣으면 배경을 이미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을 이미지로 지정할 때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데요. 여기에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XML을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XML. 자, 그래서 이 XML을 하나 만들어서 배경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자, 여기 왼쪽에서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드러블 리소스 파일이라고 보이네요. 자, 요걸 클릭해 봅니다. 자, 그리고 파일 네임에다가 자, 버튼 실렉터. 자, my selector라고 할까요? my selector.xml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OK 누르면 자, selector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selector는 뭘 얘기하냐면 자,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드러블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selector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그 다음에 스테이트 밑줄 긋고 포커스드 한번 해볼게요. 자, 포커스는 그 포커스라고 하는 이 커서가 딸랑딸랑 보이는 거죠. 깜빡깜빡 보이는 거. 자, 그게 true라고 넣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스테이트 프레스트를 true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드러블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add 드러블 슬래시 자,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my select 밖에 없죠. 자, red라고 하는 png 파일 조금 있다가 하나 갖다 놔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하고 자, 안드로이드 땡땡 드러블이라고 하고 add 드러블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스테이트 상태가 포커스나 또는 프레스드 된 상태가 되면 자, 포커스이면서 프레스드겠죠? 그러면 red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자, 드러블로 설정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미지가 없으니까요. 자, 이미지를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미지를 자, 여기서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아서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아이콘 파인더 .com이라고 가서요. 자, 여기에 red라고 해서 해보면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프리 이미지 하나 받아봅니다. 뭐 red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요. 자, 볼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볼이 상당히 많죠. 자, 볼 중에서 자, 레드나 뭐 블루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 블루라고 하는 거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미지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미지가 블루하고 레드라고 하는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래서 저기 my selector at drop red, at drop blu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조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XML 파일이 드러블 폴더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배경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background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이거를 자, at 드러블 하면 저 드러블 폴더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블루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블루라고 지정을 하고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red라고 하면 다르게 보이겠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자, 한번, 자, 이 상태가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블루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자, my selector를 설정을 하게 되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앱을 실행을 하고, 자, 이렇게 뜨면, 자, 이게 입력상자가 되겠죠? 자, 입력상자에 커서를 갖다 대는 경우, 자, 커서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 상태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하는데 이걸 이제 포커스라고 할 수 있고 배경 이미지를 우리가 XML로 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